물어보지도 않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일부러 상대방에게 알려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약국 복약지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약국이나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의사랑 약사가 싸우는 뭐 그런 구도가 되는 기사가 나온다든가 할 때 항상 리플에 등장하는 내용이 약사들은 복약지도는 잘해라, 복약지도로 가깝다, 이런 식의 악플이 꼭 달리곤 해요. 근데 또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약사가 자업자득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약사들도 할 말이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복약지도를 재평가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잠시만요. 하루 3번 드실 건데, 요거 지금 가루약 안에 항생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기지 말고 3일치가 잘 챙겨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따로 나온 시럽이 지금 가래 시럽이에요.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유산균 먹이세요? 네. 네, 이거 2시간 정도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약간 필요하신가요? 힘들 때. 첫 번째 상황은 경질환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 드린 경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약들에 대한 그 설명서의 전체 내용을 읽어드리면 한 사람당 복약치료가 10분이 넘게 걸려버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서 졸음운전하면 안 되니까 이야기 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다든가, 아니면 신장이나 간장 혹은 위장관에 불편감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약들인 경우에도 인폼을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약들 중에는 정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복용을 해도 별 문제 생기지 않는 그런 약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몇 번 드세요라는 간단한 복약 지도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이거 써보셨어요?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은 제가 어차피 안에 또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한번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스테로이드 코에 뿌리는 건데 스테로이드긴 해도 여기 코에만 작용하는 거라서 뭐 흡수돼서 뭐 이렇게 부작용 일어나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안심하고 쓰시면 되고, 뿌리실 때 먼저 이거를 개봉하시면은 이렇게 생긴 노즐이 있거든요. 이거를 처음 시험 분사를 좀 하셔야 돼요. 몇 번 누른 다음에 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쓰실 수 있는 건데, 자, 사용하기 전에 항상 좀 잘 흔들어 주시고, 이제 뿌리실 때 코를 먼저 깨끗하게 잘 풀어 주시고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몇 번 쓰시라고 혹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좀 사람마다 쓰는 횟수가 좀 달라서 따로 얘기 못 들으셨으면 일반적으로 쓰는 용량은 2번씩 뿌리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 번씩으로도 조절이 되면은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뿌리는 방향인데, 이렇게 코 안쪽으로 뿌리시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바깥쪽, 여기 눈꼬리 쪽을 향한다고 생각하시고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2번, 이쪽에 2번, 혹은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궁금... 두 번째 상황은 지금 비염 스프레이 복약지도인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가이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보셨어요? 아, 네. 자, 역류성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네. 지금 기침가래약 위주인데 또 역류성 질환 때문에 요 유산 억제제 같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식사하시고 한 포에다가 한 포씩 드시면 되는 거예요. 다 기침가래약들인데 요것만 식사하기 전에 30분 전에 아침 식사 이렇게 좀 미리 그냥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아침에. 이건 아침에만. 그렇죠. 아침 기상 직후에 하나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3일치 약이고요. 자, 뭐 눕기 전에 뭐 드시지 말아라, 뭐 많이 드시지 말아라, 꼭꼭 씹어 드셔라, 커피 드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 다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이제 위산을 최대한 좀 분비를 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산 자극하는 커피나 술, 담배, 다른 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주무시기 2시간, 적어도 2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어디 뭐 드시고 붓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최대한 꼭꼭 잘 씹어 드시고, 조금씩 여러 번 드시는 게 좀 더 좋고요. 소화에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유리는 여기 역시 기침. 자, 세 번째 상황은 복약 지도를 넘어서 더 챙겨드린 경우죠. 역류성 식도염 약을 받아오신 분에게 이제 그 약 설명도 해드리고 시간이 남아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가이드도 같이 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막 약사님들이 일에 찌들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 써드리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직업정신이 투철한 약사님이어도 처방전이 너무 몰려서 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짬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죠.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약국도 그렇게 번잡스럽지 않은 곳이라면 오히려 양질 서비스를 받으시기는 훨씬 좋습니다. 물론 어느 직업이나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일정 비율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거쳐갔던 약국이 대충 한 1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개판인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확률로 보면 10% 정도잖아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판인 곳은 에이 다른 데 가야지 하고 걸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곳들까지 일부러 실드 쳐줄 생각은 없습니다. 참 그래요.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딸아이 뭐 수족구 때문에 한 병원에 갔었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수족구네요. 약 지어 드릴 테니까 어린이집 보내지 마시고 약 잘 먹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본인의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단하셨고 가이드 하셨어요. 물론 제가 거기에다 대고 뭐 수족구 어떻게 해야지 빨리 낫나요? 재발은 안 하나요? 이런 여러 가지를 질문했으면은 답도 해주셨겠죠. 하지만 그 사람만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일부러 상대방에게 알려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흥미롭고 혹은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